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좀 특별하게 제가 이번에 새로 출간한 신간 비트코인 사용설명서라고 하는 책의 소개를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일단 제가 코인원 거래소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처음 입문을 했고, 그곳에서 만난 좋은 분들과 나와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를 창업을 하고 5년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2번의 사이클이 지나갔고, 그 다음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그 산업에서 겪은 또는 느낀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번 글로 담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됐잖아요. 2017년에 이 업계로 들어왔지만 2020년, 21년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만 결국 살아남을 거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졌고, 여러 가지 계기가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계기들 중에서 결국 많은 알트코인들이 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자하셨던 분들도 큰 피해를 보고, 이런 사태가 반복되는 게 가장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한번 제 글로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이제 다시는 암호화폐 투자를 통한 어떤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시중에 참 많은 암호화폐 관련된 투자 서적들이 있죠. 메이저 코인들에 투자하는 것도 적극 권장하기도 하고, 또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좀 강한 어조로 이 책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암호화폐들은 이 아주 크리티컬한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비트코인만이 아주 꾸준하게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극단적이지 않다라는 설명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펼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참고로 이 비트코인 사용 설명서는요, 제가 2022년에 출간했던 웹 3.0 사용 설명서의 개정 증보판입니다. 그래서 웹 3.0 사용 설명서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살리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현재 2024년의 실정에 맞게 좀 업데이트를 했고요. 새로운 내용들도 많이 담았습니다. 특히 이제 앞쪽 챕터들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그동안 칼럼을 통해서 신문사에 기고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좀 모아 각색을 한 다음에 현 시점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담았어요. 목차 소개를 한번 간단하게 드려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아실 수 있을 테니까. 자, 일단 프롤로그에서는 제가 비트코인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부끄럽지만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스토리. 왜 나는 이 암호화폐 업계로 들어오게 됐고, 비트코인을 좋아하게 됐고,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비트코인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제 퍼스널 스토리를 담았고, 일부 파트 1 내용은 아무도 믿지 않았던 비트코인 1억 간다라고 해서 일단 그 트렌드 얘기예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시장과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대한 어떤 트렌드, 지금 이제 무슨 트렌드를 가지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냐라는 얘기를 담은 겁니다. 진짜 비트코인 1억 간다는 얘기는 아무도 믿지 않았었죠. 하지만 이제는 비트코인 10억 간다, 100억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자, 불과 제가 비트코인 처음 투자한 게 2016년이니까 지금 2024년이면 8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입니다. 8년은 인간의 인생에서 아주 찰나와 같은,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닌데,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1억 간다가 아주 꿈 같은 얘기가 되었던 시절에서 이제는 100억 간다가 그거 말이 돼? 라는 약간 그런 조소를 자아내는 얘기가 되는 그런 시절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를 뭐 이런 챕터들을 통해서 좀 얘기를 드리는 거죠. 대표적으로 가격 상승은 비트코인의 가치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가라는 챕터. 이 챕터에 비트코인 고점 갱신을 위해 남은 과제라는 이제 챕터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비트코인 고점을 갱신할 수 있을까? 1억을 넘고 10억, 100억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 내용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 워렌 버핏이 항상 비난했던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가 없다. 네, 내재 가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비트코인은 세상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다. 그동안 신뢰는 정부나 입법부 등 제도에 달려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개인과 개인 사이로 내려왔다. 이게 비트코인의 트렌드입니다. 아주 짧게 요약을 들어봤습니다. 워렌 버핏도 늘 얘기하고, 뭐 주식 투자 특히 많이 하시는 분들, 주식을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할 수 없고, 그래서 투자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 많이 하잖아요. 제가 정면으로 그거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안 된다. 비트코인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내재 가치 원래 없다. 화폐라는 게 원래 내재 가치가 없죠.
유틸리티가 없습니다. 한데 트렌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입니다. 신뢰가 중앙 집권적이었던 신뢰가 이제는 개인과 개인 단으로 넘어오고 있는 트렌드. 이 트렌드를 아냐 모르냐의 차이인 거죠. 제가 그래서 그 트렌드 관련된 여러 가지 일화 이그젬플들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초개인화, 어떤 초맞춤화, 이 경량화, 이 군집화, 중앙화 트렌드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트렌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또 여러 가지 이그젬플을 통해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파트는 비트코인의 백그라운드인 웹 3.0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원래 그 웹 3.0 사용 설명서를 이 내용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웹 3.0이 뭐냐는 얘기를 한 번 더 이제 강조를 드립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웹 2.0과 웹 3.0의 차이는 뭐냐 이거죠. 근데 거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죠? 챕터 2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결정적인 차이. 자, 웹 2.0은 이더리움이고요. 웹 3.0은 비트코인입니다. 왜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더리움도 웹 3.0 아니야? 솔라나도 웹 3.0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아주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를 하면 웹 3.0과 웹 2.0의 차이가 이해가 됩니다. 자, 비트코인은 제가 비트코인 101 시간을 통해서도 설명드렸듯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6만여 개의 노드가 장부를 공유하면서 블록체인이 쌓여가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더리움은요, 그 역할을 기업한테 위탁합니다. 그런 거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이 클라우드 장치에, 서버 장치에 다 완전히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로 인터넷이 굴러가고 있고, 그래서 이 서버, 클라우드 서버가 한번 다운되면 모든 게 다 먹통이 되는 그런 현재 인터넷 구조인데 이더리움과 솔라나도 크게 다르지 않은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가동되고 있다라는 설명을 이 책을 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기술적인 설명,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컨셉적인 설명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기 되게 좋을 거고, 파트 3 네트워크로서의 비트코인이라는 챕터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 비트코인은 가치가 어디서 오느냐라는 얘기 제가 이 시간에 많이 드리죠. 네트워크로서의 비트코인에서 가치가 온다. 인터넷 프로토콜과 같은 방식으로 진화하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이해하기.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챕터 4에 비트코인은 어디까지 진화할까? 이 챕터가 가장 흥미로우실 거예요. 비트코인을 인터넷처럼 레이어 구조로 성장하고 있는, 층층이 기술이 쌓여서 진화하고 있는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기저에 깔려있는 인터넷에 투자할 수 없었고 그 위에 깔리는 구글, 아마존 같은 그런 응용 레이어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만 했지만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만들어지고 있는 웹 3.0 세상에서는 그 기저에 깔리는 레이어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발생하는 혁신들의 수혜를 내가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인터넷 투자 방식이 지금 이제 현실화되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는가? 비트코인 네트워크 레이어가 있고 그 위에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하는 레이어 2가 지금 만들어져서 가동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그 위에 이제 멀티 에셋이 발행될 수 있는, 민팅될 수 있는 레이어 3, 기타 등등 기술들이 들어가는 어떤, 우리가 진짜 이제는 불편하게 비트코인을 사고 저장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인터넷을 쓰듯이 아주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새로운 응용 레이어들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현황까지도 이 챕터에 설명을 드립니다. 와닿으실 거예요, 아마. 이게 진짜 잘하면 토스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쓰고 있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그런 생각 안 하고 신경 끄고 쓸 수 있는 서비스들이 비트코인 레이어 위에 곧 올라올 수 있겠다. 비트코인 거래가 굉장히 쉬워지겠다 라는 것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번째 파트, 이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파트에서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가치 어디에서 오느냐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은 제2의 달러가 될까? 라는 챕터를 보면 트리핀 딜레마라는 표현을 여기가 씁니다. 이게 굉장히 경제학적으로 유명한 표현인데, 달러가 가지고 있는 기축통화로서의 헤게모니가 어떤 딜레마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이 딜레마의 빈 부분을 비트코인이 비집고 들어가서 계속해서 벌려 나가고 있는, 그래서 자신만의 가치를 발생시키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재밌으실 거예요. 일단 브레턴 우즈 체제 같은 것들, 비트코인,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이벤트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달러가 어떤 지금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이제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서 어떤 균열이 생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트래핀 딜레마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달러가 계속해서 기축통화의 위치를 잃고 있다.
그리고 그 위치를 비트코인이 점점 잠식해 가고 있다라는 거를 이 비트코인은 결국 제2의 달러가 될까라는 부분을 읽으시면 아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의 가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파트 5에서는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설명을 한번 드려봅니다. 비트코인 투자에 필요한 기본 지식들의 설명을 드리는 파트인데, 챕터 2, 주식회사 비트코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인가?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읽으시면 아마 재밌으실 거예요. 비트코인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하는 거랑 비교를 많이 하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주식회사 비트코인이라는 회사가 있는 것처럼 매출이 발생한다. 결국 채굴자들이 계속해서 비용을 태워서 비트코인이라는 매출이 발생하고 그 매출이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라는 가치에 어느 정도 대변이 된다라는 얘기를 이걸 통해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이제 투자로서의 비트코인 파트 5, 그리고 거기에 있는 챕터들에서는 제가 비트코인에 왜 적립식 매수를 해야 되는지, 꾸준하게 개수를 모아나가고 팔지는 말자라는 얘기를 왜 제가 계속 하는지, 이 설명을 드리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단타를 치거나 매수 매도를 하거나 스윙 트레이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맞지 않다. 그걸 또 여러 가지 이그젬플,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마지막 에필로그에서는 제가 사토시 나카모토에게 보내는 편지를 한번 써봤어요. 굉장히 이것도 좀 오그라드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 사토시 나카모토에게 이제 고맙잖아요. 제가 이제 제 인생으로서도 고맙고, 그다음에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계실 텐데 사토시 나카모토에게 이제 고마운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마음을 대변해서 한번 짧은 편지를 써봤으니까 에필로그에서 재밌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400페이지가 넘는, 길다면 긴 그런 분량의 책이긴 하지만 굉장히 재밌고 빨리빨리 읽으실 수 있는 책이에요. 간단한 내용이고 빨리빨리 읽어서 넘기실 수 있는 그런 난이도이기 때문에, 게다가 중간중간에 굉장히 재미있는 예시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들은 또는 경험한 그런 내용들을 되게 재밌는 문체로 담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도 많습니다. 사파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뭐 NFT 같은 것들 사진들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런 사진들에 들어가 있는 NFT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었나, 가격이 왜 내려갔나, 뭐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이번에 출판사에서 굉장히 좀 신경 써주셔서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제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가지고 다니면서 읽으시면은 뭔가 좀 삐까번쩍한, 지하철에서 이렇게 삐까번쩍한 멋있는 책이 하나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책은요,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읽으시면 다 좋아요. 근데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나 이더리움도 좀 가지고 있어, 또는 나 알트코인도 수익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번 투자해보고 있어 라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저처럼 다 비트코인 맥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읽으시기 굉장히 좋은 책일 거라고 감히 자신을 합니다. 제가 비트코인만 투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에 있는 그 기저에 깔려있는 배경 지식들, 그 논리를 이 책에 담았으니까 비트코인 투자와 다른 알트코인 투자를 병행하고 계신 분들이 읽으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제 채널을 통해서 이 책 이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총 10분을 추첨해서 제가 이제 직접 사인한 저자 사인본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벤트는 대충 이렇습니다. 이 영상 댓글에다가 자신과 비트코인이 어떤 연결된 재미있는 일화나 스토리를 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그 댓글을 통해서 그 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 10분을 추첨을 해서 이 책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저자 사인이 들어간 비트코인 사용 설명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벤트 기간은 8월 8일 목요일까지 댓글을 통해서 재미있는 스토리 일화, 비트코인과 관련된 재미있는 스토리 일화를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면밀하게 읽어보고 가장 재밌고 가장 공감 가고 가장 진정성 있는 댓글들을 뽑아서 그분들에게는 이제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참여 방법이랑 어떻게 이 이벤트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요, 제가 이 영상 고정 댓글을 통해서 글을 통해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요, 그걸 읽어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대중화가 우리나라에 한 발 더 이렇게 가까워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도 많이 좀 말씀을 드려주시고 저처럼 비트코인 투자 열심히 하시는 이제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